더 필요한 사람 와요. 편한데. 편하게. 싫어? 아니 여기 너무 비어 있는데 뭐 잘 들려요? 다 괜찮아요? 너무 아깝다 잘. 그래서 자선에 앞서서 다리를 쭉 펴고 편하게 앉아도 되고 결과부자를 해도 되고 딱 보니까 명상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막 만약에 좀 우리랑 같이 하다 오신 분들이면 야, 저 오늘 밤에 다 같이 모여서 오래 함께 한번 해볼까 막 이럴 텐데 좀 너무 무리할 것 같아서 그런 건 안 하고 혹시 저기 이거 오늘 저녁에 프로그램 하는 동안 결과부자 안 풀기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 너? 아까 전 안 한대 방금. 해보겠습니다. 좋아. 좋아요. 나 여기서 하고 있어.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은 지금 이렇게 딱 결과부자고 이따가 한 지금 7시니까 8시 반까지 아니면 또 9시까지 안 푸는 걸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각자 개인별로. 해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결과부자 1시간 이상 도전. 그럼 일로 와. 일로. 보이게. 감시. 또 하고 싶은 사람. 그 앞에. 그러면 현민스 너 옆으로 좀 당기고 넌 어차피 안 풀잖아. 모르죠. 현민스님이 이런 걸로 앞으로. 네. 또 뭐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있어? 아까 한다 그러지 않았나? 아닌가? 아니야? 여기. 그러면 윤도가 뒤로 좀 빠지고 요 앞으로 3명 이렇게 옆으로 좀 당기고 이렇게 요로 1명. 나머지 분들은 그냥 편하게 이야기 듣듯이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오늘 갑자기 넌 뒤로 좀만 더. 오케이, 땡큐. 재배치.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상에서 알아야 되는 그런 기본 개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뭐 알아차림도 할 수 있고 뭐 마음 챙김도 할 수 있고 자선을 할 수도 있고 호흡 명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온도는 어때요? 추워요, 더워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근데 약간 한 칸만 내리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열날 거예요. 네, 한 칸씩만 내릴까.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여러 가지 명상법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명상의 기본, 근본 뭐라 해야지? 명상을 하기 전에 그 기본을 단단히 세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명상하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각 개인마다 명상을 하고 싶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어떤 사람은 더 착해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여유로워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옆으로 좀 가도 되겠다. 여기 자리 있어갖고. 왜냐면 뒤에가 안 보여갖고. 뒤로 조금만 더. 오케이, 땡큐. 뭐 어떤 사람은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수면 장애가 있는데 더 잠을 잘 자고 싶은 사람도 있고 생각을 줄이고 싶은 사람도 많은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명상하는데. 그러면 우리 되게 오신 분들이 많은데 명상하고 싶은 이유를 손 들고 한 3-4명만 얘기해 볼까요? 한국에서는 말 시키면 원래 안 좋아하나? 명상하고 싶은 이유 한 번만 얘기해 볼 사람. 네. 원래 좀 사람들 말에 작은 말에 상처를 되게 많이 받는 편이라서 원래 자기 전에 제일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그 전에 생각을 좀 비우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 모두 거의 다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상처 받은 데서 안 끝나고 자기 직전에 딱 놓으면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잘못했나? 아니야. 이런 넘어가면 안 돼.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스토리가 전개가 막 되면서 막 그냥 한마디 들은 건데 막 굉장히 밤 지나는 동안 스토리가 많이 전개가 돼가지고 엄청 커지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경험인데 근데 수행하면서 알게 됐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문제가 있는 때도 되게 많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막 생각을 전개시키면 이게 수습되기 전에 사이가 또 안 좋아져. 나도 그 사람 그렇게 대하니까. 그런 경험 많이 있었죠.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만약에 명상을 하면 좋아지겠지. 19살이니까. 야, 진짜 미래가 창창합니다. 오늘 안 푸는 거 화이팅. 또 다른 사람. 그 생각이 자꾸 과거랑 미래로 많이 가는데 좀 현재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어서 뭔가 하고 싶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현존 명상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런 거 있잖아. being present moment. 현재에 집중한다. 근데 그게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고 과거에 대한 생각이 많아서 사람들이 현재에 집중하는 거에 대한 그런 개념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을 막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있어 이렇게 해서는 성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순간에 있으면 내가 있는 이 순간이 내 피부에서 느껴지는 건지 내가 맡는 냄새인지 내가 망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망상이 현재인지 막 혼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머무르기보다는 현재에 존재하거나 머무르기보다는 더 좋은 방법은 바른 명상 기법을 써서 과거와 미래의 생각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현재에 무슨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벌써 현재 아니거든요. 오케이? 또 다른 거 질문.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그냥 하게 됐습니다. 응? 하고 있습니다. 응?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덜 피곤하고 소화해야 되는 것 좀 있고 덜 피곤하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요즘은 집중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좀 더 친절해졌니? 엄마한테요? 그건 아직 아니야. 아직 진도가 더 나가야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발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젊은 총각이 대학생인데 우리 절에 엄마랑 왔어요. 엄마가 불자님인데 왔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계속 결과 보자 하라고 그래가지고 절에 와서 그냥 한 20분 막 1시간 1시간씩 이렇게 하고 뭐 좀 더 길게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큰 걸 요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앉는 연습을 많이 시켰는데 이렇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영준 씨가 밝아졌대. 현적 스님이 보기에 그래? 얼굴 표정이 많이 바뀌었죠. 좀 이렇게 어둡고 사람들하고 저기 접하는 걸 되게 안 좋아했었는데 그치 이제는 막 그래도 좀 하잖아. 옛날보다는 그죠? 옛날보다는 합니다. 근데 이 친구 보면은 요즘에 그 대학생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나게 되는 게 1학년 때부터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더욱더 이게 어려웠죠. 왜냐면 뭐 건강에 대한 공포, 그다음에 사람과의 접촉의 그런 경험이 없는 거, 사회성을 기를 만한 기회가 없었던 거 이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우리 학생이. 그래서 그 팬데믹 제일 많이 대학생 때 겪은 그 세대예요. 그래서 막 처음 절에 왔는데 기억이 나는데 이 학생이 왔는데 막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무서워하고 그치? 뭐 막 이렇게 공공 장소 가는 것도 무서워하고 막 그래서 막 기억 안 나나 봐 자기는. 더 황당하다 야 진짜. 그치 기억나지. 진짜 완전 그 건강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의 그 지경 갈 뻔했는데 이제 막 아이 그런 거 없어 야 젊은 애가 안 죽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등산도 가고 막 그래서 명상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많이 밝아졌구만. 또 다른 분? 하나 더 해도 돼요? 네네네. 좀 외적인 건데 저희 엄마는 불교 신자시고 명상을 한 3년 정도 했어요. 이제 거의 매일 1시간에서 2시간씩 하시는데 막 빛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저희 막 빛이 보인다. 자기 전에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되게 신기해가지고 그러면은 학생이 해가지고 네. 엄마를 넘어가. 왜냐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 줄 거냐면은 그 별거 아니야. 그냥 뭐 무시해. 그러고 그냥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명상 스타일이 썩 그렇게 인기가 좋진 않아. 왜냐면 막 이렇게 대단한 일처럼 막 얘기하는데 우리가 귀신 보였어? 뭐 그러든가. 막 이러고 별거 아니야. 막 이러고 빛이 보였어? 늘 있는 일이야. 뭐 그냥 뭐 지나가. 뭐 이러고 뭐 전생에 보였어? 뭐 그런 사람 많더라고. 뭐 그냥 지나가. 뭐 이러고 뭐 별의별 일 다 있고 예지력 있는 사람도 생기면 뭐 예지력 뭐 그냥 뭐 별거 아니야. 그럼 비전이 보였어? 근데 로또 번호 아니야? 그럼 쓸모없네. 막 이러고 그냥 지나가.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썩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막 되게 열심히 해서 성취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막 별거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서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풀지 말고. 예. 또 질문 있는 사람, 아니 질문이 아니라 명상하고 싶은 이유? 너무 평화롭다 사람들이. 또 없어요? 명상하고 싶은 이유? 그래서 그 불교에는 우리 그러니까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을 보내려고 이렇게 결과보장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냥 쉬러 온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집에 가기 전에 유익한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으니까 어 내가 시간표에는 다른 거 쓴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나도 옛날에 처음에 불교를 믿기 전에 불교에 관심만 있었어요. 근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 관심도 많고 불교에 대한 책을 읽고 싶고 한데 뭐 불교를 종교적으로 믿고 싶은 생각은 아직 없잖아요. 근데 내가 딱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책 읽어보고 싶었고 이렇게 불교에 관심을 보이고 했었어요. 근데 불교의 이렇게 문헌에 보면은 불교의 지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반야지혜라는 게 있고 관조지혜라는 게 있고 그다음 뭐지? 문자지혜, 관조지혜, 그다음에 반야지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지혜가 뭐냐면 여러분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명상이 몸에 좋다. 명상이 이렇게 하면 빛이 보인다. 경험 안 하고 들었잖아, 엄마한테. 근데 이렇다더라. 명상에는 관이 있고 뭐 지가 있고 관이 있다. 이런 모든 게 다 지식이에요. 그거를 문자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밭에 가서 씨앗을 심었는데 물도 안 주고 햇빛도 안 쬐 가지고 그냥 흙 속에 씨만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쓸모가 없는 거야 아직. 하지만 포텐셜만 있는 거야. 어떻게 돼? 새싹의 그럴 새싹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면 다 문자 지혜가 조금씩은 있어. 왜냐하면 뭐 텔레비 틀어도 스님 한 번 나오고 인터넷 봐도 스님 한 번 나오고 아빠도 절에 가고 그럼 우리 애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주워 듣는 게 있어. 템플스테이 가도 듣고 하지만 내가 진짜로 이렇게 앉아서 명상하고 아픈 걸 견뎌내고 뭐 가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내가 몸을 담고 수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문자지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한국은 질문이 없다. 유럽 가면 질문 되게 많은데. 질문 없어요? 이렇게 되면 시간을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관조지혜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로 예불 하거나 절하거나 명상을 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겨서 생기는 그런 지혜예요. 근데 진짜 더 엄밀히 말하면 관조지혜는 어느 단계 이상이 돼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가 전에 없었던 통찰도 생기고 전에 없었던 어떤 시각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관조지혜예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질문 진짜 없다. 지원 씨 한 번만 해줘. 없어? 질문. 네. 어떤 통찰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통찰이냐면 명상을 하면은 전에는 내가 이런 상태였는데 어떤 다른 상태가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 명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이 경험이 있는데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화감을 느낀다든가 머리가 완전히 다른 상태로 조용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전에 화냈던 사람을 딱 보고 내가 이 사람한테 화낼 일이 아닌데 내가 잘못했네. 이게 머리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불교책을 읽고 너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일 또 밖에 나가면 또 화날 거니까. 하지만 내가 정말 수행을 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명상하고 매일 갈고 닦으면은 그런 일들이 생겨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머리로 생각해서 납득을 자기 스스로 시켜 가지고 뭐 화가 나는데 화는 막 공하니까 빈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 이거는 다 그냥 말이에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내 생각일 뿐이거든. 왜냐하면 내일 또 화가 나거든. 그래서 불교 책들을 보면은 막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읽으면서 막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정말 이 단계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상을 하면은 거기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초등학교 1 학년, 초등학교 2 학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 몸하고 마음이 진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선정에는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초선, 2선, 3선, 4선, 5정, 6정, 7정, 8정, 수다원 이렇게 막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가 변할 때마다 정말 바뀌어요, 사람이.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단계가 되잖아요. 그럼 다 비슷하게 갖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그 단계에서. 그래서 많은 대중 무리가 이렇게 같이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전체적으로 정체한 게 아니라 다 쪼끔씩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간 사람이 보고 알아요. '저 사람 이 정도 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그걸 했고 내 도반도 그렇게 됐고 저 도반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딱 보고 '저 사람 3 단계 정도 간 것 같아. 3 단계 4 단계 뭐 이 정도 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딱 와요. 근데 나는 인제 우리는 너무 확신을 갖지 않도록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자만심에 빠질 수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 도반한테 물어봐. 그러면 "내 학생 저기 좀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게 좀 나는 모르겠는데." 뭐 여러 명이 그러면 '내가 잘못 봤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다 전체적으로 나도 좀 변한 것 같더라.' 왜냐하면 목소리도 막 바뀌고 눈빛도 막 바뀌고 얼굴 형태도 막 바뀌고 걸음걸이도 막 바뀌고 그 문제 해결 능력도 막 바뀌거든요, 사람들이 명상하면.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명상을 하면 되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내가 어디 도착했다고 생각하면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안전하고 특히 그 안에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생소해요? 저 생각났는데 관조지라는 건 저는 선정 레벨 중에서 몇 레벨 정도 될 때 생기는 건가요? 원래는 졸업 단계 돼야 되는데 엄청 높은 단계가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다 초심자라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원래는 그런데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내 단계가 변할 때마다 많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완벽한 관조지혜가 아니라 변해가는 관조지혜가 있어요. 내가 이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명상을 하거나 연불을 하거나 절을 하거나 진언을 하면 진짜 빛이 이렇게 발광을 하거든요. 어떤 신통력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도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문제를 내가 비춰 가지고 그 빛으로 더 잘 해결할 수 있어요.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그 해결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인터넷에 지금 제가 라이브로 올렸는데 누가 질문이 있는데 "자신의 단계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죠?" 라고 물어봤는데 자신의 단계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 스스로 단계를 특정해 버리면은 틀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 깨달았는데 자기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세상에. 아니면 자기가 어느 단계 정도 됐다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지만 자기가 진짜 이렇게 명상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좀 달라졌다.'라는 거. 어떤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내가 전보다 훨씬 여유롭게 대처를 한다든가 막 제 경험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출가하기 전에 처음 명상을 시작하고 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절에 가서 3 개월 동안 안거를 했는데 갑자기 원래 되게 화났던 어떤 상황이 됐는데 하나도 그러니까 '내가 화 안 났어.'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는 않은 거예요. 진짜로 아무렇지는 않아요.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게. 특정한 상황이. 그런 거 보면 인제 '아 내가 쪼끔 변화가 생겼다.' 이런 건 알 수 있죠.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볼 수 있는 스승님이 확실히 확인해 주는 게 제일 좋고 좀 위험하긴 하지만 또 다른 방법 하나가 있는데 경전 중에는 능엄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는 되게 자세하게 써 있어요. 단계가. 질문에 답이 됐나요? 온라인 청취자요? 또 질문 있으신 분? 레벨이 올라갔다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 레벨이 올라가는 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건물을 짓는데 내가 이렇게 건물 짓 때 왜 이렇게 건물을 갑자기 딱 질 수 없고 뼈대부터 올리죠. 이렇게 뼈대 올리고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세우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10층 건물을 짓고 싶으면은 10층으로 뼈대를 올리고 10층짜리 엘리베이터를 놓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그 엘리베이터에 내가 2층이 내릴 수 있는 어떤 열쇠가 생긴 거야. 2단계가 됐다는 거는. 하지만 내가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라 너무 술도 한잔하고 싶고 너무 고기도 먹고 싶고 너무 거짓말하고 싶으면은 1층 내려오는 거지. 아니면 지하 간다든가 뭐 이런 거죠. 지하 가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 어두워가지고 못 나와. 길을 잊어먹고 해가지고 발 부닥쳐가지고 막 여기 막 뭐지 그 잉그로운 네일 이런 거 생기고 그거 뭐라 하냐 한국말로? 내성발톱 이런 거 생겨서 막 아프고 막 이런 거지. 되게 부작용이 많아요. 거짓말 많이 하고 막 훔치고 그러면은. 왜 근데 이게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게 아니라 왜 불교의 계율이 있냐면 내가 갑자기 알게 된 게 있는데 수행하면서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는데 본인이 되게 안 좋은 짓을 한 거예요. 가족한테. 그거를 비밀로 지금 몇 년째 살고 있어. 근데 나보고 명상을 하면 좋아질 수 있겠냐는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별로 안 좋아지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조금은 좋아질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이런 거야. 밑 빠진 독에 막 물을 붓는 거예요. 왜냐면 명상을 시켜서 이렇게 마음 다스리는 능력을 키워도 집에 가서 남편 아이 보면은 막 걸리는 게 생기는 거야, 마음에. 왜냐면 나쁜 짓을 계속하고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불교에는 또 그런 개념도 있거든요. 내가 계율을 잘 지켜야 명상이 바른 기반에서 튼튼하게 올라간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막 종교적인 게 아니라 진짜 마음 공부를 해 보면은 내가 맨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데 마음 편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면은 아무리 열심히 자선해서 화두하고 막 윗바사나하고 막 단식하고 해도 그때뿐이지 다시 나가서 내가 아끼는 사람하고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도 뭐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니까 뭔가 편치가 않은 거죠. 그런 마음이 평화롭기가 어렵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없다라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게 내가 모든 사람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마 되게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요. 또 질문 있어요, 온라인에. 온라인 질문자만 질문이 많네요. 스님, 자신의 단계를 꼭 알 필요가 있을까요? 수행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단계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 상관없다는 표. 너한테는 상관없지. 나는 알아야 돼. 나는 선생님이니까. 내가 모르면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맹인이 맹인을 가르치는 격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몇 단계인지는 몰라도 뭐 2단계에서 4단계 정도 된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은 있어야 내가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걸 알지. 학생이 아무 변화가 없는데 뭐 잘 되고 있겠지. 그러면은 너도 시간 낭비, 나도 시간 낭비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근데 또 이제 혼자서 재단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가는 게 좋을지, 이거를 내가 알려고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그냥 묵묵하게 가는 게 좋을지. 누가 혼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혹시나 있을까 해가지고. 저는 저한테 직접 와서 물어보는 사람 아니면 상견 안 합니다. 왜냐면은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나도 누가 참견하면 되게 싫은데 그 사람도 싫지 않을까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고 있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본 거 아닌데 제 견해를 말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명상할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도 없고 좀 다들 평화로운가 봐. 아니면 퇴근할까요? 아까 그 연불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연불하면서 질문 있었던 건 없나요?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미타불 말고 다른 것도 해도 되냐 막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뭐 질문 없어요? 연불에 관해서 학생들은? 내가 무서워요? 뭐 질문 없어? 아까 이거 우리 했잖아요. 아미타불 아미 이거 했잖아요. 이거 어땠어요? 집중에 도움이 됐어요? 조용히 하는 게 더 좋았어요? 좀 치는 게 더 좋아. 그래요? 그래요? 나 종교적이지 않은 걸로 되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7시 반인데 이거 연불 조금 더 길게 하고 아까는 맛보기를 했으니까 다 같이 목소리로 좀 창피하지 말고 여기는 산이고 저또 경내 아니고 여기 산이니까 크게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뭘 틀릴까 봐 되게 무서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표현도 잘 못하고 눌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연불하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게 좋아요. 네? 왜냐면 특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나 여자는 더 눌려 있잖아요. 왜냐면 뭐 맨날 틀렸다고 누가 뭐라 하잖아. 안 그래? 나한테도 그래. 내가 참 어이가 없어. 내가 나이 40 먹어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치 현석 선생님 내가 맨날 너한테 뭐라 그러지? 스트레스 받지? 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연불해서 스트레스를 풀어보자고. 제일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그리고 다리 아플 때 이렇게 하면 좀 덜 아파요. 오케이? 그러면은 연불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쫙 명상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은 집중이 되게 잘 돼. 이렇게 약간 터널 포인트처럼 이렇게 천천히 하면은 평화롭긴 한데 우리는 지금 집중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하다가 빨리 하면 집중력을 키우는데 엄청 도움이 돼요. 이게 전부터 전해준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마다 어떤 요리를 잘하는 어떤 비밀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불이나 참선이나 여러 수행에도 각각 집안에서 내려오는 비밀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스님들이 그런 거 있는데 제가 자들은 잘 이게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스님들이 친한 스님 되게 많아갖고 내가 관찰을 자세히 해보니까 각각 그 뭐 백양사 문중 뭐 대흥사 문중 집마다 내려오는 그게 있어요. 뭐 출가하면 뭐 어디는 뭐 3일 동안 방에 있다가 나온다라든가 뭐 어디는 뭐 단식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비밀의 레시피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한테 레시피는 이거예요. 천천히 빨리 하다 천천히.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연불 기법에 아미타경을 이렇게 쫙 외우면서 이렇게 막 음률이 있으면서 이렇게 탁 산매에 꽂아주는 뭐 그런 기법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명상을 10년을 가르쳤는데 자선을 가르쳐서 자기 힘으로 이렇게 마음을 힘을 키워가지고 생각을 줄이고 막 이런 것도 진짜 효과적인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많은 사람들한테. 왜냐면 계속 아픈 거 참으라고 하니까. 근데 연불은 다 같이 하니까 좀 수월한 그게 있어요. 내가 내 생각을 직접 직면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연불 소리에 집중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에서도 그거를 하니까 막 스페인 사람들도 엄청 좋아하고 막 독일에서는 심지어 다 기독교인은 다 같이 아미타불 막 하는데 막 다음 날도 와서 해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해 봐요.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자꾸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결과부자 하면 펴져요. 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가부자를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허리를 자꾸 이렇게 살아나게 해도 돼요? 아니 결과부자 하면 펴진다니까 저절로. 아니면 저기 등 기대고 앉아봐. 아 벽에다가요? 근데 너 그러면 금방 할머니 되는데? 19살짜리한테. 자
자, 시작합니다. 준비하시고 전투 준비. 준비됐나요? 네. 근데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